네, 안녕하세요. 요즘 시장이 정말 힘들죠. 오늘 같은 경우도 도대체 왜 빠지는 거야? 답답할 정도로 이렇게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든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오늘 굉장히 정말 어떻게 보면 지난주 강의도 그 단타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강의가 될 텐데 오늘은 이제 직장인 분들에게도 이제 단타만 하는 분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범한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버티신 분들이 참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주식은 여유가 없으면 못해요. 여유가 없으면 또 돈을 팔고 다른 데로 종목을 갈아타고 또 깡통 차고 그러다 시장에서 이제 퇴장을 하게 되고 쓸쓸하게, 그게 이제 수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종목을 가지고 계시고 주식에 관심을 갖고 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자, 그럼 오늘은 어떤 걸 알려드릴 거냐면 먼저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 일봉상의 돌파 매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차트의 원리가 뭐 분봉이나 일봉이나 비슷한데 그래도 좀 접근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포가 지배했던 자리를 다시 돌려서 올리는 차트를 우리가 배워보려고 합니다. 차트 모양을 보면 투자자들의 심리를 알 수가 있어요. 공포가 생기기 위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가가 하락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많은 매물이 물리게 된다. 그렇죠. 왜냐면 급하게 떨어지니까 내가 대응을 할 수 없이 그냥 물릴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자, 이렇게 좋게 흘러가다가 한번 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어때요? 야, 이거 주가가 뭐 계속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만 딱 뚫어주면 되잖아. 여기 저항 있고 여기만 뚫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웬걸 이렇게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러면 자, 이게 우리 공부하는 거잖아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주가가 오를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하는 사이에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시장에 안 좋은 영향도 있을 거고 급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도 희망을 가져요. 보시면 자, 이렇게 살짝 조정 받은 거예요. 야, 그래 뭐 이 정도 조정은 받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후에 또 한 번 폭포수가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심리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 이게 이격도가 역배열로 벌어지면 투자자들에게 공포심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셨을 때 지금 이 구간은 어떤 구간이 되는 거예요? 공포의 구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공포의 구간이었던 사람들이 희망으로 바뀌어주려면 어떻게 차트가 만들어져야 될까요? 너무 간단해요. 공포였던 가격 위로 안착이 되면 그러니까 공포에 떨었던 사람들의 매물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악당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 위로만 올려주면 내가 더 이상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공포스러워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 공포의 구간, 급락해서 미끄러지는 이 공포의 구간을 다시 위로 올려졌을 때 그때 주가가 어떻게 된다? 수월하게 오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우리가 계속 배웠던 지지와 저항에 대한 적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용해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접목시켜서 어느 구간을 뚫어야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보통은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은 자,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면 어떤 구간을 저항이라고 할까?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거, 이것도 저항 맞아요. 당연히 맞죠. 근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방금 이야기했던 주가가 수월하게 올라가기 위한 저항은 어디냐? 공포를 형성했던 구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급락을 시키면서 던지면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라 하면서. 그럼 공포가 엄청나게 지배적으로 잡히게 되면서 사람들이 결국 털리면서 손절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올라온다 해도 평단가가 조금 위에 또는 근처까지 왔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겁나서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주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이런 말도 있잖아요. 같은 이제 맥락인데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냐? 떨어지는 칼날은 지켜봤다가 칼이 떨어지기 그 전, 공포가 지배하기 그 전 단계의 주식이 올라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해당 주식을 매수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아주 IB 투자 이 종목은 어디서부터 공포가 형성이 됐어요? 여기서부터 공포가 형성이 됐어요. 여기 흘러내리고 이렇게 쭉 흘러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간은 다 공포의 지배를 받는 구간이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호재가 있어서 이렇게 뭐 테슬라 관련된 호재가 있었죠. 그래서 올랐다가 다시 주저앉는 이유도 이러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력들이 이거를 올려서 뚫어주면
이제 공포가 사라지게 되는 효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포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그것만 잘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HLB 좀 자주 이야기하죠. 어디서부터 공포가 형성이 됐어요? 제가 10만 원 위로 올라가면 오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0만 원 진짜 위로 못 올리네요. 자, 어떤 구간이에요? 다름이 아니죠. 여기죠. 악재가 터지면서 점하를 맞고 또 하한가를 맞게 된 이 부분이 HLB 주주들에게 공포의 구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 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10만 원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공포에 떨었던 사람들의 매물이 정리가 돼서 이제는 매수 물량으로 돌아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 자리는 누가 올려줄 수밖에 없어요? 세력들만 이 자리로 올려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필연적으로 다 물려서 공포에 떨고 있고 답답하고 빨리 팔고 싶은데 세력들이 아니라 그냥 천천히 올랐다 칠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야, 그냥 여기서 정리하자. 이거 괴롭다. 정신적으로 힘들다. 나 돈 필요하다. 다른 종목으로 옮겨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다 정리해서 올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한 슈팅으로 그냥 입을 다물게 만들어주는 거죠. 야, 내가 슈팅 쏴줄 테니까 그냥 너네 가지고 있어. 괜찮아. 어차피 많이 털었어. 하면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포가 형성된 구간을 찾는 게 주식 차트 분석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보이시는 SOS랩 이 차트는 어디가 공포가 시작이 됐을까요? 사실 시작부터 공포긴 했어요. 위에서부터 쭉 떨어진 거 보면. 그래도 이제 2차적으로 공포가 또 시작된 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음봉이 나왔죠. 그리고 양봉이 나왔죠. 그러면 반등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다음날 또 이탈하면서 음봉이 나오기 시작했죠. 저점이 없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공포가 어디서부터 또 형성이 되냐면 신저가를 만드는 순간부터 또 공포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SOS랩은 어떻게 하면 오를 수 있을까? 지금 이 핑크색 선이 그어진 이 투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떨어지는 이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이런 구간들 있잖아요. 여기 위로 올라와야 주가가 크게 오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크게 간다면 여기를 지나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 종목을 보죠.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다 밑으로 떨어지고 공포 구간을 형성했고 전체적으로요. 그리고 나서 그걸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좋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일단 오른 종목 위주로 좀 보자면 이런 구간이겠죠. 저도 이때 기억이 나는데 좀 당황스러웠는데 신고가를 찍자마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운 희망이 뭘로 바뀝니까? 희망이 공포로 바뀌는 순간이 여기예요. 싹 다 물리게 만든 거죠. 손절을 못하고. 그래서 이 종목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종목에 사람들이 공포를 느낄 수 있을 만한 구간은 여기 고점에서 야, 너무 크게 물린 거 아니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과 5만 가지 생각이 다 교차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소화를 해서 갔습니까? 여기를 한번 가는 척 하다가 그 다음에 뚫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로 이제 가격이 안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때 당시에 고점을 찍고 야, 이렇게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거의 40%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버팁니까? 정말 무서워서 막 던지고 싶은 마음 들기도 하고 3개월 정도 물려 있게 되는 거네요. 그리고 나서 한 7개월 정도 뒤에 갔으니까 이거 어떻게 기다리지 여기까지? 보통 기다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괴롭히고 나서 이 공포 물량이 다 소화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죠. 자, 이런 차트는 어떨까요? 지금 진행 중인데 이전 흐름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마찬가지 아까도 롱바디 양봉 만들고 이렇게 급락 개파라크를 해버렸죠. 이렇게 급락해버리면 이게 희망이 좌절로 바뀝니다. 희망을 가졌다가 좌절로 바뀌어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항 때는 어디예요? 선이 그어져 있는 것처럼 뭐 대략적으로 19,700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를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뚫어주고 나서 가격이 뭐 밑으로 지지를 받은 건 아니지만 그 위로부터 잘 올라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저 공포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그냥 입을 싹 다물게 상한가 만들고 다음날 갭상승을 크게 띄어서 그냥 팔지 못하도록 해준 거예요. 세력들이. 그러니까 이런 돌파 차트를 보면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보셔야겠죠. 사람들을 싹 물리게 해서 공포심을 만들었다가 그 뒤에 한 방에 뚫고 올라간 이런 차트를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떨어지게 됐어요. 어디서부터 이 차트에 많이 물렸을까요? 사실 뭐 여러분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희망을 줬다 뺏는 곳이 이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49,800원 이렇게 공포심을 유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뚝 떨어지면 공포심이 생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하락하기 때문에 제 생각엔 이런 구간도 희망을 줬다 뺏는 거거든요. 양봉, 그리고 음봉, 그 다음에 또 양봉,
나올 것처럼 거래 터졌다가 갈 것처럼 뭔가 거래 터지니까 기대할 거 아니에요. 희망이 생기죠. 거래는 항상 희망을 주잖아요. 희망 생겼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이 구간이 또 31,600원으로 잡을까요? 31,600원 정도에서 또 희망을 줬다가 쭉 흘러내렸죠. 그러니까 또 공포심이 형성이 됐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스트 소프트 종목이 잘 오르기 위해서는 결국 31,600원 위로 올라와 줘야 됩니다. 지금은 31,600원 위로 소화를 시켜주고 싶은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터치를 하겠죠. 앞에 저항이 있으니까 일단 맞고 떨어지겠죠. 기세가 좋으니까. 자, 이런 건요. 이거 최악이네요. 이거 회사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거래 정지 먹고 막 흘러내리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디서 정말 많은 공포가 형성이 됐을까요? 당연히 거래 정지 먹은 시점이죠. 여기까지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오플로우는 2만 원 위로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나 싶었는데 또 하한가 맞은 이런 자리도 엄청난 공포가 형성이 된 자리겠죠. 여기서 샀던 사람들에게 말이죠. 자,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던 하나 시스템 볼까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 거래를 막 터뜨리면서 갈 듯 말 듯 이렇게 약 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또 여기서 급락을 했죠. 급락하면 또 여기서 물리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나서 이런 구간을 또 돌파를 해줬으니까 여기에서 물린 사람들의 그 공포심을 잠재워 줬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또 잘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 흐름이 완전 끝났다라고 볼 수 없죠. 뭐 이 정도 조정받고 다시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워낙에 이거 증권방송에서 많이 얘기하고 많이 개인들을 물리게 한 것 같더라고요. 많이 들어오게 만든 것 같더라고요. 자, 펩트론도 최근에 뭐 해당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얼마 전에 이게 뭐 오르다 만 것 같은 느낌을 많이 준 차트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르다 만 것 같다, 세력들이 더 올리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던 그 주식이죠. 자, 가장 좋을 때, 가장 희망적일 때 여기 상한가 가까이 찍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좀 오를 때 야, 더 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주다가 이게 이렇게 쭉 밀려 내리는 거예요. 시장이 하락한 것도 있지만 이게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 고점 위를 돌파해줘야 이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안심을 하겠죠. 근데 이 종목이 이렇게 이후에 보시면 이런 강한 상승 움직임을 줬단 말이죠. 그리고 한 번 더 상승이 나왔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해먹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차트긴 해요, 사실. 자, 이제 정리를 조금 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공포심이 형성된 차트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공포심이 형성됐다가 곧바로 올리는 거는 별로 좀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재료 때문에 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지금 보시는 이런 삼화전기처럼 좀 오랫동안 숙성된 게 좋아요. 아까 전에 예시 차트여도 한 7개월 정도 뒤에 뚫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좀 3개월 이상은 좀 숙성이 됐다가 털릴 사람 다 털렸다가 그 다음에 올리는 게 좋아요. 그럼 아까 전에 말했던 조건이 뭐예요? 희망적이어야 해요. 상한가 급등. 얼마나 사람들이 희망적으로 받겠습니까? 야, 드디어 가는구나 삼화전기야. 근데 웬걸 이렇게 밀어버려요. 또 가는 척하다 밀어버리고 여기서 희망을 갖던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변했겠어요? 공포가 되는 거죠. 회사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거든요. 막상 물리게 되면. 그러다가 이제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여길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36,500원. 36,500원을 이제 뚫을 때 그때부터 이 주식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셨을 때 많은 사람이 손절 못하고 물렸을 것 같은 자리를 찾아라.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거기 돌파할 때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오르는 차트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락 자리를 잘 봐야 되고 사람들이 물려서 대응 못하는 거. 아까 HLB처럼 점하 이렇게 떨어지면 손절 못해요. 누가 손절합니까? 싹 다 물린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막 흔들고 잘 못 가는 이유가 물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 조금 더 차트를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좋잖아요. 이거 엄청 희망적이죠. 아니, 상한가 두 번 치면 희망적일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3천당제야. 근데 갑자기 급락해서 손 쓸 새도 없이 그냥 다 물려버리게 만든다면 이거는 이제 여기서 곡소리가 나고 있는 거죠, 사실. 차트를 이렇게 보면 야, 이거 곡소리 나겠다. 거래대금은 1조 이상.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삼청단제야. 그 뒤에 이제 이러한 공포의 자리를 뚫었을 때 그 뒤에 지금처럼 보시다시피 이렇게 잘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또 희망적이죠. 희망적이다가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삼청단 제약이 결국 크게 가려면 정고점을 결국 넘어야 되는 큰 숙제가 남은 겁니다. 그리고 별개 얘기인데 돌리다 보니까
야, 반도체 이거 종목들 뭐 유리기판이나 이런 종목들 지금 이거 희망 엄청 주긴 했었죠. 유리기판 저도 굉장히 수급 좋아서 좋게 봤는데 그 뒤로 이렇게 밀려버렸단 말이죠. 이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물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 유리기판 했기 때문에 테마가 이제 한창 뜨던 중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벌써 마이너스 57%네. 이러면 이건 별개 얘기예요. 이러면 세력들이 이거 터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세력들이 만약에 유리기판 종목들에 매집해서 올렸어요. 그리고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싶어요. 그럼 급락을 이렇게 심하게 만들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고 여기서 좀 흔들어 줍니다. 보합을 유지하면서 가는 척 떨어지고 가는 척 떨어졌다가 또 가는 척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마다 떨어질 때마다 거래가 발생하거든요. 거래가 나올 때마다 비싼 가격에서 본인들이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았을 때는 캠트로닉스 이런 종목은 세력들이 팔기에는 너무 빠르게 떨어졌다. 그래서 세력들이 팔 시간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거래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다시 오르겠네요. 그럼 얘가 우리 나중을 기약했을 때 어디서 많이 물렸겠냐고요. 당연히 여기죠. 거래 제일 많이 터진 자리, 4천억 터진 자리. 그래서 맨 위에 여기 고점을 뚫으면 그때 유리기판이 다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선제적으로 미리 살 필요도 없고, 만약 미리 사고 싶으면 너무 깊게 눌렸을 때 지지선을 보고 그때 사는 거고, 나중에 돌파 때 살려고 하면 지금처럼 정말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줬던 주식이 급락했다가 다시 그 위로 올라올 때 그때 사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도 꽤 기네요. 제가 조만간 단기 수익 매매를 여러분과 또 같이 이제 교육 모집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주식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여기다가 지금 뭐 실력도 사실은 없고 잘 모르는데 여기에 모든 걸 걸려고 하면 미쳐요. 너무 힘들어요. 사실 내 돈이 걸려있는데 제대로 오르지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재밌게 해야 돼요. 주식은 재밌게 해야 되지, 그래야 실력도 늘고 많은 걸 배우고 몸에 익히면서 그 다음에 비중을 늘려가는 거지, 처음부터 여기서 뭐 사활을 걸고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도 재밌게 배우시고 또 실제로 해보시고 수익도 내보시고 또 익혀보시고 그런 과정이 늘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고생하셨고요. 이만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